그러면 오늘 주인공 인천공항고의 강민 선생님 모시고 원격 수업과 수행평가, 클래스 카드로 하는 원격 수업과 수행평가 방안에 대해서 연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이제 인천공항고에서 근무하는 강누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영어 교육 현장에서 같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클래스 카드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지금 같은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 클래스 카드가 없었으면 영어 수업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클래스 카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좀 빚진 듯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클카에 빠진 이유를 처음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클카에 다 빠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수를 아주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이 연수를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이제 막상 어떤 수업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저항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어떤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사가 이거는 정말 좋은 수업 도구야라는 거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어야 아이들도 그걸 믿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카는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일단 교직을 2003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어휘 활동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학교에서 어휘 활동을 반드시 해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애들이 집에서 외워와 해가지고 선생님 학교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해석을 듣는 거하고 단어를 외우는 거하고 뭐가 힘들까? 단어를 외우는 게 힘들다면 학교에서 여럿이 교사랑 동료 학생이랑 있을 때 같이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휘 활동을 계속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인천에서 나름 이제 강사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이제 2015년 주제별 연수 이런 데 가가지고 플래시 카드를 사용해서 어휘 학습을 하는 법, 뭐 이런 거 영어 인천 선생님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꽤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했던 장면은요. 정말 제가 그 한글이랑 엑셀 파일로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위 보이시죠? 예, 가위로 오려서 붙여서 이렇게 큰 이런 통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걸 칠판에 붙여서 막 이렇게 진짜 아날로그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클래스 카드를 알게 됐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을 다 적었어요. 다 적고 우리는 무조건 플래시카드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플래시카드도 바로 인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교과서 같은 거는 다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트를 만드는 것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도 뭐 거의 몇 초면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적고 나는 클래스 카드로만 이제 간다 했는데, 이제 그럴 때 맞닥뜨린 문제가 이제 인터넷 문제였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바로 퀴즈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이니까 학교에 이제 와이파이도 공유가 안 되고 학교에서 핸드폰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 하시고 애들도 거부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 클래스 카드 어플을 많이 사용해 봐야 집에서도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저의 그동안 들어갔던 거에 비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아껴주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제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클래스 카드를 하려고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으로 좀 다른 활동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절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저랑 학생들은 정말 거부감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돌입을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만져보고 그걸로 이제 소통도 계속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클래스카드하고 인연은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그럼 인터넷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제가 무제한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핫스팟으로 해주고 또 다른 공기계 같은 어떤 그런 게 문의하면 있더라고요. 약간 도시락 같은 거예요. 그 와이파이 도시락. 그거를 또 제가 들고 가면 이걸로도 한 10대 정도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또 무제한을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몇 명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너도 좀 핫스팟 좀 틀어줘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갈수록 무제한을 쓰는 애들이 많아서 굳이 핫스팟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저희 학교는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예, 남자반 애들만 조금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항상 똑같이 이렇게 클래스카드 어플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넘나들면서 수업 전 활동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집에서 이제 애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클래스카드에 인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학습지를 배부를 하면 애들이 학습지를 풀어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어플로 미리 연습용을 다 올리면 애들이 이제 연습회 학교에 오게 하고, 그럼 수업 시간에는 이제 퀴즈 타임이나 매칭, 스피드 퀴즈로 이제 막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제 플래시 카드를 인쇄를 해가지고 아날로그로 또 다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후 평가는 교실에서 봤던 모든 시험들은 다 수행평가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고사, 교내 대회, 뭐 어휘 경시 대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클래스 카드로 했었어요. 이런 걸 다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든 많이 사용해서 애들을 이제 친숙하게 하는 거. 애들이 솔직히 핸드폰으로 학습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학습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주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켜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정말 놀랍게 며칠 전에 3학년 학생이 이제 수시 원서도 쓰고 제 생각이 났는지 애들이 꽤 편지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마침 클래스 카드 이야기가 있어서 얼른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클래스 카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좋았어요. 뭐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고 외우는 교육 방식이었다면 선생님의 수업은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 계속 시험을 보고 뭐를 제출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이 친구도 클래스 카드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카드 덕분에 제가 좋아하지 않던 단어 외우기도 수월하게 한 것 같고 아직도 제 머리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거 별표도. 예, 장기 기억으로 이어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으로부터 이제 제가 편지를 받았네요. 저는 지금 참고로 고2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제 하나씩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클래스 카드는 믿고 사용할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일단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이제 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든 애들을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 처음에 했던 정말 큰 실수가 아이들에게 가입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 안 하고 이게 한 학기 걸렸어요. 3월에 이제 제가 이런데 이거 내가 초대코드 이거 줄 거니까 여기 들어와서 가입해. 그래가지고 걔가 몇 반 몇 번인지를 제가 찾아내는 데까지 한 학기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일괄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일괄 등록을 딱 시켜놨다. 그러면은 거의 클래스 카드를 다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예, 등록을 시키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 강의.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일괄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로그인만 해. 이렇게 이제 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교실 안에서 1시간에 해결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영상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꼭 학생들을 일괄 등록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만 가르쳐 주셔도 이제 클래스 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법은 일단 이름을 쓰라고 하는 데는 이름만 쓰지 마시고 반번호를 같이 쓰시는 게 동명이인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만드실 때는 교사가 기억하기 쉬운 공식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맨날 물어봐요. 자기 아이디 잊어버렸다고. 그런 경우에 너 몇 반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머릿속에 아 너는 NURI 2020-9001이야. 이게 교사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교사만의 공식이 있으면 좋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 때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만들고자 하는 반을 개설해 봅니다. 2학기 2020학년 2학기라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가시면 바로 이제 학생을 등록하라는 것과 클래스에 세트를 추가하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학생 등록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까지 하려고 하면은 다수의 학생이 여러 번 시험을 본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학생들에게 직접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일괄로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학생 이름을 명렬표대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수 학생의 계정을 직접 만들어 클래스에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 일괄 생성. 이 일괄 생성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셀에서 이름, 아이디, 비번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이디는 5자리에서 20자의 영소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보시면 먼저 명렬표를 가져오세요. 예, 명렬표를 일단 가져오시고요. 이거는 나이스에서 명렬표를 가지고 오시고 저장하실 때 엑셀로, 그리고 뭐 수식은 적용하지 않겠단가? 뭐 이런 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됩니다. 여러 개의 반을 들어가시면 여러 개의 반을 하시고요. 오늘은 연습으로 일단 한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름이 먼저잖아요. 근데 이름을 저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이름만 클릭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름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름을 만드실 때, 잠깐만 몇 가지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그 숫자를요, 셀 서식을요, 이걸 텍스트로 좀 바꿔주세요. 텍스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는 앞에 0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10개의 반을 들어가서 있으면은 번호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쭉 0자를 다 넣게 이렇게 텍스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여러 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반번호가 이름 앞에 있어야지 나중에 오류가 적더라고요. 제가 업무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0자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렇게 반번호 이름을 다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요. 한번 메모장으로 가볼게요. 메모장에서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탭이.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꾸기를 가세요. 바꾸기를 가셔서 그러면 저절로 제가 클릭했던 부분이 뜨거든요. 그럼 모두 바꾸기를 하면은 이렇게 빈 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 이름 부분은 반번호 이름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일괄적으로 아이디를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 몇 반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학생의 아이디를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만의 공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학교가 이제 공항고니까 0이라고 붙이고요. 2000년도에 가르치는 학생이고 2학년 9반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제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명렬표대로이면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 중간에 빠진 번호가 있고 되게 복잡하다 싶으시면 아까 그 이름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아이디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제가 공통적으로 붙일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에다가 20을 쓰고 2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공통 문구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클릭을 하시고 메모장에 가셔서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빈 공간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니까 뭐 다 똑같이 통일해 주시면 되고요. 1111로 하셔도 되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300명이 됐건 400명이 됐건 이렇게 한꺼번에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식에 맞게 만드셨으면 갖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런 아이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일괄 생성이 가능한데 중간에 이제 이미 있는 아이디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학생만 조금 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아이디 자체를 다른 학교에서는 따라하지 않을 좀 특이한 아이디로 바꾸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괄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디하고 비번만 가르쳐주면은 이제 얘들은 다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네, 다시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다 로고 학기 초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클카를 이용하면 좋아 이런 것도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애들에게 안내를 했거든요. 너희들 아이디는 이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영어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돼. 뭐 이런 거를 또 제가 이제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학기 초에.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동기부여는 수행평가에 집어넣는다는 거겠죠. 예, 이제 수행평가다. 이걸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항상 사용한다는 전제로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제가 찍었고 그다음에 이게 평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바로 교실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접속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제가 바로 화면에서 너는 몇 점 받았다 이런 것도 다 같이 확인하고 이걸 매 시간 해요. 매 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시간 전에 핸드폰을 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오늘 시험 볼 부분을 얼른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시작한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체계로 저희 학교는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세팅인데요. 저는 반별로 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별로 진도가 다를 때도 있고 또 교과 내용 자체도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승기 세트도 있죠. 그 승기 세트는 이제 시험이 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8월 28일 날에는 42과를 시험 보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제가 이걸 숨겨버려요. 그러면은 이날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 다음에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몰아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단어를 너무 완벽하게 외운 친구가 대신 로그인해서 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시간 제한을 분명히 주고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숨겨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켜가지고 바로 수업 시간에 칠판처럼 쓰고 있고요. 이제 꿀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 우리 클카가 너무 좋아요. 주관식 문제도 있고 객관식 문제도 되게 다양한데 주관식 문제로 하면은 좀 말썽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저것도 맞지 않아요, 막 이래서 저는 그냥 수행평가로 들어갈 거는 그냥 객관식으로만 채점 문제를 세팅을 해놓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응시 횟수 제한. 나는 학교에서 이거를 수행평가용으로 보는 거는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예, 그렇지만 이제 연습용은 무제한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연습용 따로, 시험용 따로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문장 배열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하다 보니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애들이 문장 맞추기, 어순 배열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쓸 때는 보고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게 옆에 학습지 놓고 보고 빨리 해라.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법 체계라거나 영작이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카드에 뭐 이렇게 합치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기간 동안에 집에서 봤던 것들은 학교 왔을 때 합치기 해가지고 다시 보기도 하고, 또 특히나 교내 대회 같은 거, 어휘대회 할 때는 모든 세트를 합쳐가지고 다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단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짝수가들만 합쳐서 본다, 이번에는 홀수가들만 합쳐서 본다, 이렇게 합치기 해가지고 여러 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보게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습용어 무제한 이제 시켜놓고, 대신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는 것은 1회 내지 2회 이렇게 제가 횟수를 제한해놓고요. 학생 등록은 제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를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외의 학생들은 들어오지 않게.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오고요. 막 학원 강사들도 들어오고, 막 부모님도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학생 등록은 제한을 시켜놨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만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쪽지함. 이 쪽지함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예, 그래서 쪽지함 기능은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팅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는 저 선생님은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해서 세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 이거 제가 아무리 이름을 다 부여해도 이름을 바꾼 친구들이 아주 가끔가다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엑셀로 정렬할 때 좀 뚱딴지같이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학생들한테 이름은 바꾸지 말라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 원격 기간이니까 원격 기간에 조금 팁을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수업이 들었건 안 들었건 매일 꾸준히 뭐 아침 11시부터 11시 15분은 시험 보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단어를 외우게 해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 놓는 게 미션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학교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달리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해서 등교해서 시험 본 거랑 합쳐서 채점을 하고 있고요. 시험을 미리 본 학생은 여기 초기화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험용을 바로 수업 직전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루 전이라거나 아침에 한꺼번에 올려놓는데 꼭 그거를 미리 봐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 전에 확인을 시켜서 미리 본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초기화, 아니면 전체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 시키는 법도 좀 클릭하시면서 클릭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험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저 시험 이미 봤는데요, 막 안 들어가지는데요 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기능도 익히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끝나면 바로 숨기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 바로 어휘 활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학교에서 애들을 자주 못 만났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나마 즐겁기는 했는데 돈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다 기프티콘으로 줘야 돼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사탕 하나 주면 끝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계속 애들이 집에서도 하루에 한 번씩 어휘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꺼이 조금 사비를 털었고요. 예, 그렇고 나니까 학교에 왔을 때도 또 애들이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또 클래스 카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자료는 이제 좋은 자료다. 특히 저는 천일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이거는 옵션 과제, 선택 과제로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해가지고, 아까 이거 맨 앞에를 보시면 아마
네, 제가 안 보여, 어디였지? 맨 위에다가 하나를 방을 개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 좋겠다 싶은 세트는 이렇게 맨 위에. 예, 기초 독해법.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여기 가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공부방을 하나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 300명 중에 한 45명 정도가 들어가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기초가 부족했던 학생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퀴즈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퀴즈 배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것도 정말 자주 쓰긴 하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애들 수준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수준 차이가 크니까 수준별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상품을 줄 때 뭐 2등, 10등, 20등, 31등 이렇게 골고루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뭐 1등을 준다 이러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너무 경쟁만 치열해지고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본 것처럼 뭐 2등, 4등, 6등, 8등 준다. 이렇게 뭔가 네, 좀 못하는 애들도 도전감이 있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고 또 상위권 애들은 또 이제 굉장히 뭐랄까 도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로 경쟁을 시키더라도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만 올라가면 다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수준별로 진행하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게 최근의 모습이네요. 예, 요즘 저희 학교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교실에서 배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교실에서 배틀하는 건 너무 쉽죠. 교실에서 배틀하는 거는 제가 바로 애들한테 초대 코드만 가르쳐주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 아주 쬐끄맣게 보이는 이 번호들은 아마 그거예요. 제 거 합스타 비밀번호. 이거고 오늘을 2등, 12등, 22등, 29등에게 준다. 뭐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놨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복잡하죠. 뭐가 복잡하냐면 일단 초대 코드라는 걸 어디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줌이라거나 밴드라거나 푸톡에 다 모여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딱 초대 코드를 붙여주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줌에 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이제 배틀 코드를 주니까 말로 해도 되고 채팅창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있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정말 뭔가 아직 구조가 안 잡혀가지고 애들이 뭐 모여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 클래스 카드 쪽지에다가 미리 며칠 전에 공고를 하죠. 나는 매월 며칠 몇 시에 퀴즈 배틀을 할 거니까 퀴즈 배틀 할 사람들은 모여. 그때 범위는 어디 범위야? 뭐 이렇게 이제 4월 11일 날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3일 월요일 12시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미리 이제 공지가 나간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4월 13일 날 아침 11시 50분, 그러니까 10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입장 코드를 이제 여기다 쓰니까 이제 애들이 다 왔고요. 그때 이제 1등, 5등, 뭐 10등, 25등을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 너무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이날 이제 2차, 3차까지 대회를 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배틀 코드 이렇게 정말 원격으로 아무도 진짜 인천 어딘가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클래스카드에서 만나가지고 게임을 한 거죠. 4월 13일 날. 이때 아마 등교 계약을 안 한 상태였을 거예요. 학교에 전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과 같이 이걸 한 거예요. 배틀 게임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또 링크를 걸어줬어요. 녹화를 한 다음에 너희들 못 봤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했어. 이런 것도 해주고 결과도 이렇게 다 링크를 해주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클래스카드 쪽지로. 예. 그러면은 클래스카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뭘로 발송했냐면 학교 문자로 발송했어요. 왜냐면 공식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클래스카드는 GONG로 시작하고 아이디에 그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을 학교 문자로 전체로 날렸는데 또 문제가 애들이 자기가 몇 반 몇 번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발송했을 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그 각 반 담임 선생님이 너는 몇 반 몇 번이야? 이거 나중에 이제 발송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네, 올해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른 우리는 클래스 카드에서 만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소통을 했었고요. 퀴즈 타임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
이건 오프라인 때 교실에서 했던 활동들이어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몇 분 내에 몇 점을 맞추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원격 기간이니까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진짜 쪽지 기능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지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라고 하시면은 그 반에게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쓰면은 전체에게 가는데 학생들은 개별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쓰면서 건의를 하니까 바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 메시지를 받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애가 이게 번호수 정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쭉 넘겨가면서 누가 메시지를 보냈지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새로 보낸 메시지는 위로 뜨게 해달라 이렇게 클래스카드 척게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금방 그 기능을 넣어주셔서 지금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답글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의외로 질문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특히 영어 관련 질문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다 해주고 있고요. 이런 거 다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몇 월 몇 시까지 몇 과까지 끝내라. 그런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면 내려버려요. 그 세트를 다. 그러니까 이 기간 넘어서 하는 애들은 이제 시험을 못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5월 27일에서야 이거 보고 참 시간을 실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통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두서없이 하다가 체계를 잡은 게 5월 2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체계를 잡고 이제 아이들에게 초대 코드를 줘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했던 그런 기록이고요. 그다음 저희 학교 수행평가는 어휘가 15점이에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애들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휘 시험이더라고요. 워낙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휘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쓰기, 말하기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는 이번에 30점. 원래는 50점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기간이라서 저도 자신감도 없고 애들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행을 좀 줄였는데 지금 2학기는 다시 40점으로 늘렸어요. 이제 애들하고 좀 어느 정도 라포도 형성이 됐고 해가지고 다시 40점으로 늘린 상태고요. 네, 애들과 이렇게 여기 박재현 학생인데 이 애가 진짜 질문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얀색이 학생이 한 질문이거든요. 천일문 연습용 테스트 기회를 무제한으로 주실 수 없나요? 예, 그래서 무제한으로 바꿔두었습니다. 했고 뭐 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때그때 제가 답을 하죠. 47가 단어를 바꿔주실 수 있나요? 되게 적극적인 학생이죠. 자기는 이 단어를 외우고 싶은데 이 단어가 안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더 추가해달라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수행평가 설계 방법은 일단 여러 번 본다는 거고요. 질보다는 양, 질릴 때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지금 수행평가를 누르는데 되게 걱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이 걱정되냐 하면은 공정성, 뭐 객관성,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행평가를 봤는데 이게 한 번에 10점, 한 번에 20점 하면은 진짜 그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30배 이상, 100번 이상 봐버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게 뭐랄까 한 번에 10점이면은 누가 대리응시라거나 뭐 시간이 늦었다거나 막 이런 밤마다 시간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지만 뭐 30배 이상 100번을 봐버리면 시간 차이라거나 뭐 그 시험 볼 때 환경의 어떤 차이라거나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여러 번 보는 거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모든 시험에 평균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반은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떤 반은 좀 조금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평균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네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수행평가는 이 점수 나올 거야 라는 걸 좀 알려줘요. 그러면은 난 정말 잘하고 있어. 아니면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좀 애들이 그 자기 점검을 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행평가 이건 작년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평균 모든 한 학기에 본 시험의 모든 거의 평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거네요. 올해는 소수점 단위로 했어요. 좀 뭐랄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소수점 단위로 97점 이상은 15점, 94점 이상은 14.5 뭐 이렇게 좀 촘촘하게
평균을 매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점수를 할 때는 이거 너무 좋죠. 이제 제가 수행평가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세트들만 다운받으시면 돼요. 엑셀로. 그때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테스트만 다운을 엑셀로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10세트까지만 다운이 한꺼번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세트 이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반 것이 이제 다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엑셀 작업을 하는데 딱 보면은 그냥 약간 겁에 질리잖아요. 어머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그냥 엑셀이에요. 예, 그냥 엑셀을 갖다 붙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10반 300명을 가르치지만 하나의 엑셀 파일로 다 그냥 합치거든요. 그러니까는 평균을 낸다거나 할 때도 그냥 쭉 한 번만 계산식을 이렇게 쭉 긁으면 되게 순식간에 됩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반마다 이제 좀 진도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반은 이걸 못 봤어요. 봐야 되는데 16에서 20 그런 경우에 이게 찍찍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험 봤던 거에. 근데 이거는 보면은 어떤 애는 봤는데 얘는 안 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겸이라는 학생은 다들 봐야 될 시간인데 얘가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그날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0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0인 친구들이 좀 꽤 있잖아요. 온라인 기간이니까. 예, 이런 친구는 0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냥 찍 그어진 부분은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였지? 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얼마나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학기 초에 몇 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40가지 시험 보세요. 지금부터 11시부터 11시 5분까지 시험 2세트를 봐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11시 5분에 바로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교실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막 시간이랑 얘가 1차 때는 몇 점이고 2차 때는 몇 점이고 세부 정보가 딱 나온 걸 보고 애들이 기겁을 해요. 막 진짜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몇 번 보여주면은 나중에는 정직하게 합니다. 좀. 예, 선생님이 11시 5분까지 시험 마치라고 했는데 네 거는 7분에 들어왔잖아. 이러면 지워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애들이 이제 알고요. 그다음에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도 저는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화면 보이시면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강의 영상도 이제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교재 준비하라. 그다음에 뭐 구글 설문지 쪽지 확인할 거 이런 것들을 쭉 보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보통 단체톡에 애들이 들어와 있으면 애들이 잘 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거는 다 개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또 이제 질문이 있는 경우는 합니다. 지금 쪽지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게 새로운 친구가 지금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요. 자, 얘가 네.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출첵이 조금 힘들어요. 애들이 이제 오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구글 설문지에다가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네가 출석인지 미인정 뭐 결과지를 표시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출석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거랑 설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일단 1대1 소통을 창구를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클래스 카드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는데 막상 올해 이렇게 되니까 이 쪽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쪽지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일단 다 가입을 시키시면 쪽지 기능을 쓰실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지금은 정말 여기 벌써 오늘만 해도 메시지를 몇 개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클래스 카드에 부담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저는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세트에서 계속 단어 시험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수업을 예를 들어 44강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거기서 이제 퀴즈 배틀 같은 게임도 좀 하고 뭐 이제 슬라이드 쇼로 같이 문장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단어 시험이랑 예문 시험을 보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플러스 기능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녹음하기도 시키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큰 소리로 녹음을 해서 내게 이런 걸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어와 별도로 이제 이 단어는 어떤 본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본문에 대한 설명은 실시간으로도 하고 설명이 부족했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링크를 걸어
걸어가지고 이제 링크로도 하게 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예 이게 메인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그 뭐 문장 설명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예문 펴가지고 이제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고요. 지금 이거 제가 화면창을 조금만 닫을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장 단위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좀 글씨가 지나치게 크다 싶을 정도로 해야지 애들이 이제 보여서 예, 클래스 카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벌써 몇 년째 사용하고 있고 선배들이 다 알고 있고 저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 수업 활동이 어땠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네, 클래스 카드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았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이 많았고 아이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감사드려요.